박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지금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왜 지금 검찰 인사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인사와 또 개혁신당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예, 저희 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당선인 전원이 나와가지고 네. 함께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천하람 당선인을 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켜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실시간 접속자가 많은데 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 지금 5.18 국립묘지에 가 있습니다. 오늘 5.18 국립묘지에 와 계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5.18 기념식에도 물론 참석을 할 것입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념식에 오게 되면은 좀 식순에 따른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제대로 인사를 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좀 이렇게 국화 1000송이를 넘게 경상도 김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한 분 한 분께 헌화하고 또 이렇게 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다 좀 마음 깊이 이렇게 예를 갖추고자 오늘 이렇게 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 사진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예, 국화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지금 헌화하고 또 예를 갖추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절을 하면서 또 이렇게 헌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선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가 당선자 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이렇게 팬들인 건데 많이들 지금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저희 개혁신당이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타당에 있을 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는 어떤 정신이나 마음을 많이 표현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87년에 정말 직선제 개헌도 할 수 있었고 저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늘 말씀드려 왔지만은 오늘은 그런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몸과 행동으로 저희의 어떤 마음을 또 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금 함께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법과 권력을 잘못 쓰게 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걸 우리가 5.18을 통해서 지금 봤지 않습니까? 5.18을 앞둔 지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년을 마치면서 2년을 지나오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평가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우리 정치에 그 어떤 울림도 주지 못했고 별로 제가 평가할 만한 내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냥 새로운 메시지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변명과 핑계만을 늘어놓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참패해서 정말 국민들께 겸허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임하셨다면은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미 잘해오고 있는데 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입장 변경 없이 오히려 그냥 뭉개고 미루기만 하려고 하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관련된 민감한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검찰의 인사가 전격적으로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악이죠. 특검을
수사를 미루고자 한다면은 수사는 더 잘 되게끔 해야 됩니다. 수사를 더 열심히 하라라고 북돋아주지는 못할 망정 수사를 방해하는 제스처를 한다는 것은 특검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기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5.18 민주묘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의 인사권을 이용해가지고 잠깐 동안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터져나오게 마련이고 정말 차라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 몰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본인들 잘못을 숨기고 오히려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압박하고 외압하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것을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폭주하는 형태로 또 과거에 본인들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온전하게 배반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데 천하람 당선인이 숨이 차게 지금 들린다고 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평소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도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다들 지금 이제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면서 지금 전해질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브랜드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도 혹시 숨이 좀 골라지면은 인터뷰를 좀 부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만 빼놓고 그 아래에 있는 라인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승진이라는 명분 하에 다들 교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과 맞붙었던 직접적인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본인이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된다. 그때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난리가 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검찰 수사나 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났는데 검찰총장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왜 검찰 조직의 수많은 검사들을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궁극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만 하더라도 정말 본인과 같이 권력에 맞서서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침해한다? 이거는 정말 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면서 다 받고 본인이 겪었으면서도 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임기가 9월이면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직을 내려놓고 맞서 싸우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정도 결기가 없다면은 오히려 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 아래 부장검사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명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 수사를 명하는 수사지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1차장, 4차장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수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남용을 저는 오히려 되갚아줘야 된다. 오히려 더 그것을 강력한 수사를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이후에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당당하게 싸운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늘 저희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쇼를 하고 면죄부를 주고 특검을 안 할 핑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소환 조사의 내용이나 시기 또 거기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뭐 소환 조사가 얼마나 또 길게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무슨 서면으로 뭐 의견서 받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특검으로 가는 특급 열차가 열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혹시 이준석 대표 옆에 있습니까? 예, 옆에 계십니다. 예, 잠깐 이 질문은 이준석 대표에게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데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잠깐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전화 한 대로 지금 돌려가면서 예, 이준석 대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5.18 묘지에서 일일이 헌화를 하신다면서요, 참배하고. 예, 지금 250기 정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잠깐 저희 인터뷰 하시면서 좀 숨 골라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예. 검찰 인사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T 익스프레스를 탄다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T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그게 뭐 T가 탄핵이라는 설도 있고 특검이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제가 확인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SNS 올릴 때는 항상 좀 중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해석하는 대로 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지막 몸부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제가 사실 2016년 때를 연상한다고 했는데 뭔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2016년에도 총선에 그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의 아집으로 결국 유승민 의원을 쳐내면서 아주 어려운 총선을 치렀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패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많은 조언을 무시하고 결국엔 일방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국정조사,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검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상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거든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태블릿 PC의 문서 파일이 유출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인화성 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불을 붙이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지난 2년간의 통치 속에서 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을 많이 쌓을 만한 그런 인화성 이벤트를 많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지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은 특검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특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부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원래 스타 검사였던 시절에 본인이 수사만 맡으면은 윗선까지 다 구속시키고 이런 좀 발본색원하는 수사로 뜨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국민들 신뢰 받아서게 된 건데 정작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누가 지시했느냐, 누가 은폐하려고 했느냐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것을 지금 막아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국토대장정? 예. 저는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예. 출정 지금은 저는 함께 하고 처음에 그날은 저희가 지방 일정이 있어서 일부만 참석했지만 앞으로 그게 만약에 2026년까지 포항까지 가는 거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일이 해결 안 된다면은 저는 매번 동참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박정훈 대령의 명예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 사안이거든요. 네. 자신의 본분과 직분을 다한 군인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이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재판에 붙이고 그래서 항명수괴죄라는 항명죄라는 희한한 죄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건데 이 재판 결과가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무고한 군인, 그러니까 26년 넘게 명예롭게 복무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거거든요. 저는 제복 군인의 명예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중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아무래도 개혁신당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너무 돋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 당내 구성원들 보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의 후보가 나오셔서 전당대회 치르고 있는데요. 네. 어느 분이 당선되셔도 저는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개혁신당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18 4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5월 광주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왜곡된 입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얘기한 바가 없고, 왜냐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85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광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채의식을 가지지 않은 보수 인사로서 이것을 어떻게 모시고 기릴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당선인 3명이 와서 광주에 이제 저희가 늘 하던 공식 행사 참석 이외에 저희가 또 개혁신당이 직접 그 900여 기의 묘소에 다 이렇게 헌화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묘비 닦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깊은 고민을 하고 가장 노력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실 텐데 현장에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도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기를 우리 천하람 당선인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를 돌려가면서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하람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전당대회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제 뭐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 내부적으로는 다 또 좋은 후보들이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내려면은 보다 좀 다들 지금 너무 착하게 캠페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치열하게 또 굉장히 이제 물론 그것이 네거티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책 대결이라든지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게 붙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계신 국민들은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면모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벼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여당 같은 경우엔 약간은 수비적으로 지금 대처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뭐 가면 갈수록 국회가 점점 더 최악의 길로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국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 정말 서로 양 진영이 진영 논리만 앞세워서 싸우기만 할 때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도 진영 논리에만 몰두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누군가만을 공격하고 편을 들거나 하지 않고 좀 국민들께서 그래도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는 지점들을 저희 개혁신당이 꼭 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에 계시는 의원들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쌀 걸 감싸야죠. 그래서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가 잘못 가면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도 임해 주신다면은 저희 앞으로 22대 국회가 보다 더 순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합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하면 가장 하고 싶은 입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성정당의 피해자가 될 뻔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도 꼭 발의하 싶습니다만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순천에서 정치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젊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정말 거점 대학들을 보다 과거의 위상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법 같은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개혁신당에서 그래도 호남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또 해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호남 출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고 해오지 않았다면은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순천의 두 번째 또 우리 호남 지역의 비례대표라는 생각으로 우리 정말 지역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숨이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참배하고 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 이제 44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서 지금 하나하나 한 분 한 분께 지금 헌화하고 계시는데 44주년의 5.18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광주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픔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우리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이 비상계엄 하에 숨죽였던 그때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정말 누구보다 용기를 가지고 맞서 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87년에 정말 제6공화국을 열어내는 그런 영광을 만들으셨던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그때 그 숭고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상원 열사께서 마지막에 정말 이제 마지막에 그 계엄군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도 우리의 죽음으로 역사에 남겨야 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희생들을 알고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흐름에 저희 개혁신당이 누구보다 말과 행동으로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 민주묘역에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